수학의 정희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우리가 3학년 1학기 수학 단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단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인 단원까지를 모두 쭉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된다라는 것 미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3학년 1학기의 대단원의 순서 먼저 살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실수와 그 계산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를 확장했잖아. 즉, 우리가 유리수라는 것을 1학년, 2학년 때까지 배웠고요. 3학년 때 무리수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들은 다 배우게 되고, 자, 이 무리수에 대해서 새로 배우기 때문에 이들의 계산 방법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 방법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계 계산 파트에서 문자에 관련된 그 식들을 다룰 거면서 그의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나가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방정식, 우리 1차 방정식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연립 방정식 했습니다. 이어서 2차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문자가 2번 곱해진, 그죠? 2차라는 것의 식을 다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함수도요. 1차 함수까지 배웠죠. 그래서 그 그래프의 형태는 직선이었어요. 이제 3학년 때 배우는 2차 함수는 곡선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쭉쭉쭉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단원의 흐름들은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와 그 계산 파트에서는요. 제곱근과 실수라고 해서 그 수라는 것을, 즉 무리수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 무리수라는 것은 근호라는 어떤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그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제곱근이라는 것은, 자, 내가 3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는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떠올라. 그지? 자, 우리 4의 제곱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4가 되죠? 플러스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습니다. 그죠? 자,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다라고 해서 뿌리 근자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의 뿌리가 되는 수다라고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4 같은 수나, 그죠? 제곱이 된 수. 예를 들어서 16 같은 수는 4를 또 2번 곱해서 16이 됐잖아. 그 뿌리가 되는 수가 한 번에 머릿속으로는 떠올려지지만 3이라는 수는 어때? 어떤 수를 2번 곱하면 3이 될까? 자, 한 번에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 근호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라는 것을 씌워주면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리수랑 이제 친해질 거고요. 그 다음 전체 실수라는 것을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제곱근을 이용한 곱셈과 나눗셈, 덧셈과 뺄셈을 하면서 전체적인 계산 파트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마치 분수를 다룰 때 약분 끝까지 안 하면 계산 끝까지 안 한 것 같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분모에 제곱근이 써 있으면 계산을 한 것때 이게 끝이 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시키는 것,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작업들의 방법들을 체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다뤘잖아. 이제는 시계 계산 파트로 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을 잘 하려면요.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이라고 해서 분배 법칙이라는 거 하나만 떠올려 주시면 사실상 곱셈 공식 파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따라올 수 있고요. 분배 법칙에서 전개를 하시면 돼요. 즉 펼쳐내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것들을 빠르게 공식화시켜서 연결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체크를 할 거고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자, 이제는 역과정이야. 전개된 것을 이제는 곱으로 이렇게 연결할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곱셈 공식은 곱해진 어떤 다항식을 분배 법칙에서 펼쳐내는 거야. 전개하는 거야. 이제는 전개된 이 식을 어떤 곱의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묶어놓는 거야. 곱의 형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인수분해 파트에서 할 거고요.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해서 조금 빠르게 하는 방법들을 계산 연습 많이 하시면서 익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뭘 할 수 있다? 뒷부분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푸셔야 되죠. 방정식은 어찌됐건 간에 그 답을 구하시는 과정입니다. 그죠? x라는 것을 구해내시는 거잖아요. 1차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x 하나, 우리가 답 하나 보통 나왔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2차잖아. 그래서 해가 몇 개겠어? 일반적인 보통의 경우에는 2개가 나옵니다. 꼭 2개가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2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차 방정식은 그러면 3개.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자, 2차 방정식의 뜻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 푸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는 거 하나로 그냥 다 해결이 되거든. 그 전 과정에서 가장 간단하게는 인수분해를 활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나옵니다. 그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어서 이제 모든 2차 방정식은 사실 이 공식 하나로 끝납니다. 인수분해가 되던 인수분해가 되지 않던 다 공식이 활용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나온 게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나온 거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인수분해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제일 쉽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어떤 식들이 있어. 그걸 푸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는 근해 공식을 적용해서 그냥 그대로 풀어내시면 빠르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를 구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만 복잡해 보이지 몇 번 눈에 익히고 말로 하다 보면 너무 또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겁먹지 말고 적용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 근해 공식을 활용을 한다면 근해 개수라는 것으로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고요. 2차 방정식의 활용까지. 활용은 뭔지 알죠? 방정식의 활용은 항상 그 문장제 문제를 읽고 내가 그 식을 만들어내고 답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근데 여러분한테 좀 좋은 이야기는 2학년 때 활용은 좀 어려웠어요. 그죠? 식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웠지만 이 3학년 때 활용은 다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2차 방정식의 활용도 식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다라고 연결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 뜻을, 그 다음에 풀이를 제대로 할 수만 있으면 뒷부분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함수입니다. 함수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고등과정에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3학년 때 함수를 완벽하게 만약에 내가 2학년 때 함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럼 2학년 거부터 다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1차 함수부터 부족한 친구들은 2차 함수 연결해서 2학년, 3학년 때 과정을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고등과정에서 함수가 계속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그 기초가 정말 탄탄해지셔야 돼요. 항상 함수는 2가지 형태, 식을 안다면 그에 대한 그래프를 다룬다라고 하시면 돼요. 항상 그림과 함께 함수는 나갑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뜻 알아볼 거고요.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형태, y는 ax제곱이라고 해서 2차 함수의 식 다룰 건데요. 자, 어때? 복잡해 보이지? 2차 함수라는 것에 위치를 옮겨갈 거야. 그래서 y축으로의 이동, 그 다음 요거는 x축으로의 이동 이렇게 그냥 쉽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y축도 이동하고 x축도 이동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지점에 그 위치를 바꿔볼 거야 라는 것이니까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 식이 달라지는구나. 그래프랑 같이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쭉 펼쳐진 요 처음의 형태를 다시 다룰 겁니다. 즉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일반형이 있고요. 지금 요 형태 봐봐.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다룰 때는 둘 중에 어떤 식이 더 편할까? 요 식이 더 편해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룰 때 요 식이 편하기 때문에 일반형과 이걸 표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 표준형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연습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것들을 체크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차 함수의 식을 구할 수 있는지 연결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학년 1학기 수학은 전반적으로 식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 다뤘고요. 그 다음에 식 다뤘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함수도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연결하시면 돼요. 재밌게 선생님이랑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